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영등포 촉방촌이 1200호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와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재개발됩니다. 영등포 촉방촌은 1호선 영등포역 북쪽과 맞닿은 곳인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등포 쪽방 정비 사업은 강제 철거되거나 쫓겨나는 개발이 아니라 포용하며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계종에 설 선물로 육포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죠. 황교안 대표는 종교계에 드리는 선물이기에 배송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아무리 진심과 정성을 담은 선물이라도 받는 사람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좋은 선물이 아닙니다. 김현미 장관의 말처럼 이번 재개발이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개발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적합한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교롭게도 용산 참사 10일 주기입니다. 2020년 1월 2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이 향년 9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한국유통산업의 거인으로 불렸던 신격호 회장의 별세로 창업주 경영인 시대는 그 화려하고 굴곡진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신 회장이 떠난 후 롯데그룹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고인의 다양한 발자취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 달 전이었나요? 김우중 회장의 별세 소식으로 모셨었는데 오늘 또 거인이죠. 네. 한국 경제계의 또 거인 별이 또 졌습니다. 오늘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저도 오늘 이 신격호 회장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이건 뭐 역사, 한국 현대사 역사를 그렇죠. 99세시니까. 네. 저도 굉장히 놀랄만한 스토리들을 이번에 많이 봤어요. 네. 좀 신격호 명예회장의 삶을 키워드 몇 개로 좀 우리 대표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꼽고 싶어요. 네. 먼저 빼줄 수 없는 게 풍선껌입니다. 껌이라 그러죠. 이걸 자기 풍선껌이에요. 1948년 6월 달에 종업원 10명하고 시작한 게 롯데 일본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는 이 껌이 외제라고 해서 끓였대요. 그 파격을 하고 인기를 끌었죠. 두 번째 키워드는 저는 롯데 호텔을 꼽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게 이제 송도 롯데 호텔이 70년에 껌에서 쇳가루가 검출돼가지고 걸린 적이 있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비싸긴 하지만 이걸 무마해 주는 대신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호텔이 없으니 호텔을 하나 지어라라고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 당시 호텔 지었던 금액이 경부고속도로를 닦는 금액 같았습니다. 1억 5천만 불. 사실은 이 호텔 옆에 조그맣게 지은 게 롯데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이 유통과 관광이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만든 게 롯데 호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꼽았고 마지막 키워드는 시게미스 다케오입니다. 네. 신격호 회장의 일본식 이름이죠. 아마 저는 고인이 된 신격호 회장이 일본, 한국 양쪽에서 정체성의 경계인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 인생은. 그리고 우리가 롯데란 이름이 그 샤롯데 에서 나왔듯이 원래 문학 소년이었죠. 문학을 꿈꾸다가 지금 사업인이 되긴 했지만 네. 본인의 꿈과 그 본인의 삶 자체가 이런 정체성의 경계성에서 살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껌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롯데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의 굉장히 대표적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죠. 호텔 롯데는 계속해서 소공동. 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지었고 신격호 회장이 호텔 롯데를 혈육으로 여길 만큼 굉장히 애착을 그렇습니다. 쏟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지금 또 상장 문제도. 그래서 롯데그룹의 지배 구조가 호텔 롯데로 시작합니다. 그만큼 애착이 네. 있고. 그리고 또 호텔 롯데의 시작이 그 껌의
쇳가루. 쇳가루가 있어서 시작했다라는 거. 네. 그 이야기도 참 저는 인상 깊었고 또 하나는 일본.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벌써 작년 일이잖아요. 우리 불매운동, 일본 맞습니다. 불매운동이 있었을 때 롯데 계열의 기업들의 물건을 사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고. 유니클로 지분의 50%도 롯데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전년도죠. 박근혜 대통령 한참 청문회 관련 청문회 네, 할 때, 롯데는 한국계 기업이다. 네. 라고 또 그 회장께서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었고요. 세 가지 키워드로 신격호 회장의 99년의 삶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창업 1세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 대표님은 기업을 연구하고 관련된 이슈를 늘 보시는 입장에서 신격호 회장, 그러니까 창업 1세대 경영인들의 중에서도 신격호 회장의 롯데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어제 이제 이 소식을 전한 대부분 언론들이, 하나같이 창업 1세대 경영인의 막을 내렸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막내뻘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창업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분들의 업적은 척박한 환경이었죠. 당시에. 네. 자본력도 없고, 어쨌든 개척자 정신으로 맨손으로 사업을 일궜다는 점에서는 지금 많은 경영인들이 사실은 기업가 정신으로서 본받을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정신과 열정은. 네. 물론 공이 있다면 과도 있습니다. 신격호의 롯데는 경영 성과에서는 A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영의 투명성이나 기업의 사회적 가치나 이런 면에서는 B나 C 정도를 받지 않았나. 특히 마지막 말년에 네. 형제의 난으로 룩진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지켜보는 우리는 눈살 찌푸리는 정도지만 사실 당사자에게는 아들들 간의 갈등이 그렇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전에 사실 본인도 형제들과 이미 한번 겪었었죠. 이미 네.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일단 정말 1세대로서 산업의 성공 부분에는 정말 A를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처음에 신격호 회장이 우유 배달을 시작을 그렇죠. 했는데 우유 배달 시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워낙 정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모습에 반한 일본인이 사업자금 6만 엔을 대줘서 선반용 기름제조 사업을 맞습니다. 시작한 거다. 이걸 보면서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 이 관련된 경계성에 계셨던 분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한국과 일본 굉장히 예민한 관계에서 이렇게 식품부터 유통, 관광, 석유화학 분야 대기업을 일구는데 성공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요. 결정적 성공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롯데그룹의 결정적 성공 요인은 사실은 자본력입니다. 자본력. 네. 당시 6.25 그러니까 일제 치하를 벗어난 6.25를 지난 우리나라에는 자본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5대 그룹 중에 롯데는 일본에서 신격호 회장이 자본을 들고 온 거고 나머지 그룹들은 사실은 일본이 남기고 간 적하부라 공장이라든지 산업을 가지고 이제 토대를 쌓았고 네. 그 이후에 그 6.25 이후에는 사실은 미군정의 자본을 가지고 대부분 사업을 일으켰는데 유일하게 롯데는 신격호 회장이 직접 일본에서 자본을 읽은 그 자본을 가지고 1965년도에 한일 수교가 된 이후에 67년도에 롯데 제과를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정적인 자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자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을 이끌고 나갔다. 그 뒤로도 다른 그룹은 굉장히 과도하거나 무리한 M&A 같은 게 이뤘다면 롯데는 처음부터 자본이 튼튼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드리면서 안정적인 사업을 일고 나간 것이 롯데그룹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빚을 지는 걸 되게 싫어하셨다고 싫어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많고 그 자본을 가지고 주로 자체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서 경영을 한 것이 이 신격호 회장의 특징입니다. 부동산 얘기하셨는데 사실 잠실 인근 가면 롯데월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놀이동산 롯데월드 말고 정말 이 근방이 롯데월드다. 롯데월드죠. 네.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롯데가 산 땅은 땅값이
오르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습니다. 예. 네. 그만큼 롯데가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네. 그게 또 바탕이 돼서 안정적인 사업을 펼쳤을 거고요. 실제 이번에 돌아가시고 개인 보유로 한 땅도 하나 발견됐죠. 네. 인천 계양구에 약 166만 조금 밑에 골프장도 그것도 유산 상속으로 가게 돼 있는데 네. 그런 땅은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안정적으로 하던데 신동빈 회장은 그와 반대로 좀 공격적인 게 좀 특징 중에 하나죠. 네. 그 부지 지금 말씀하신 골프장 부지가 가치가 4,500억대로 네, 추정된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자, 오늘 신격호 회장 어제 별세했고요. 네. 관련된 이야기 지금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나누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기업을 일궜는데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게 본인의 이야기로는 고인의 이야기로는 51년부터 시작된 한일회담의 진행 과정을 본인이 보면서 조국을 위해 무엇이나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기업을 정말 연구하시는 대표님의 객관적인 얘기가 궁금해요. 롯데는 일본 기업입니까? 한국 기업입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볼 문제인가요? 현재 롯데그룹의 지배 현재 구조를 보면 네. 한국 기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위의 구조를 보면 또 네. 일본 기업도 맞습니다. 실제로 그 신격호 회장이 67년에 롯데제과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긴 했지만 네. 당시 그 일본의 롯데 상사 59년도에 부동산, 물산 등을 확대하면서 기록상으로 1988년도에 전 세계 부자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요? 전 세계 부자, 포브스 네.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당시 얼마나 일본에서 사업이 호황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사업이 커지면서 지금은 한국 롯데가 훨씬 크지만 사실 신격호 회장의 전성기는 일본에서 사업을 더 크게 이뤘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지배 구조상 현재는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지만, 네. 그 주된 기업을 일궜던 또 본사는 또 일본 기업이다. 네. 경제성상이 아직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성상에 있는 것도 사실 이제 한국 국민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8328님도 문자로 좀 지적해 주셨지만 굉장히 다양한 곳에 지금 문어발식으로 펼쳐져 맞습니다. 있는 이런 기업의 모습들이 좀 지적이 되곤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그 경계성에 있다라는 그 지적이 더욱더 짙어지는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이후의 문제입니다. 사실 신격호 회장이 몸이 많이 아팠고 네. 이미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후계자 구도는 이미 정해진 대로 가고 있지만 오늘 일단 롯데그룹주들의 흐름은 상당히 좋았던 걸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또 한 번 그 좀 한진가처럼 네. 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약간의 그런 상승 효과가 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됩니다. 분쟁이 있을 건데 왜 주식이 올라요? 경리권 분쟁이 발생하면 네. 그 핵심되는 계열사들의 주가는 오릅니다. 네, 지금 한진칼도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실제 경영 성과는 롯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경영 성과로 오르는 주가의 부양보다는 좀 그런 쪽이 투자자들이 혹시나 하고 좀 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주가가 한진 경우에는 오르는 게 이제 오너 리스크가 워낙 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흔들리면 뭔가 이득을 그러니까 뭔가 경영 상태가 좋아져서 경영권이 좋아져서 주식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될 수는 있어도 롯데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롯데도 남은 숙제가 있죠. 왜냐하면 롯데는 크게 그 유통, 식음료 그리고 그 석유화학이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은 수익성이 그나마 나은 게 롯데케미칼인데 이 롯데케미칼이 롯데 주주가 완전하게 복속을 하지 못했어요. 이 롯데케미칼은 호텔 롯데가 좀 지배를 꽤 많이 하고 있고 네. 호텔 롯데는 역시 일본 홀딩스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 아직 IPO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불씨는 완전히 꺼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네. 그런 와중에 지금 신격호 회장이 유언을 따로 남기지 않았다고 알려져 네. 있어요. 사실 2013년부터 건강이 나빠졌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산 관리를 지금 한정 후견을 받아서 네. 다른 곳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오랫동안 몸이 안 좋으셨는데 어떻게 유언을 안 남기셨을까요?
이미 상당 부분 정리가 지분 정리는 돼 됐었고.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지분이라고 해봐야 국내 롯데그룹의 5개 계열사의 지분 일부, 네. 롯데 지주, 롯데 제과, 쇼핑 정도, 1%도 안 되기 때문에 고개하고 일본 지분도 지금 많이 정리를 하셨어요. 일본의 핵심 회사가 광윤사라는 게 핵심이다. 여기 0.8%밖에 없고요. 네. 일본 롯데 홀딩스가 이제 핵심 지주인데 여기도 0.45%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합쳐서 한 6개 정도 지분이 있는데 이걸 다 합쳐도 전체 지분 가치가 5천억, 그리고 땅 아까 말씀하신 골프장 한 5천억에서 1조 정도 예상하는데 이것은 향후 롯데 지배 구조나 진동빈 회장의 경영권에 전혀 영향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유언을 남기지 않아도 법적 상속을 해도 뭐 아마 치명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동빈 체제가 흔들릴 여지는 없지만 네. 지금 제가 들은 것만 해도 1조인데 네. 이걸 가지고 다툴 수 있잖아요. 특히 유언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인이 네. 1.5를 가져가고 나머지 자녀분들이 1대1을 가져가는 거죠. 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지금 법정 부인은 어쨌건 법정 부인은 일본에 계시죠. 일본이시고. 네네. 그리고 자녀로는 신동주, 신동빈, 그다음에 신영자 네. 이사장, 그리고 신유미 씨. 그 서미경 서미경의 회장하고의 네. 현재 호텔 롯데 고문으로 돼 있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남은 재산은 그렇게 나눠 갖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군요. 그냥 나눠 가지라고 유언을 안 하셨을 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있는 것 싸우지 같습니다. 말고 네. 네, 나눠 가지라고 그러셨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한진 같은 경우도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는데 지금 싸우시는 거 보면 근데 그 지분이 아주 경영권에 치명적이고 이러면 문제가 커질 수 있는데 지금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경영권은 다툼은 거의 끝난 상태고 또 이제 기업 규모가 한진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1조 정도라도 네. 나눠 가지더라도 경영권 층성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이 싸우지 정도면 않습니까? 사이좋게 나눠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생각까지 아마 심혁호 회장이 하신 것 같네요. 일본 롯데홀딩스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의 힘이 중요했다. 그러니까 그 형제의 난 있었을 때요. 일본 롯데와 총수 지배가 상당히 밀접한 것 같은데 이것도 신격호 회장의 별세하고 나서 달라질 건 없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신규 회장이 지분 자체가 일단 적고 네. 일본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는 곳은 광윤사라는 기업입니다. 이 광윤사에서도 신규 회장의 영역은 많이 적고 특히 일본 롯데홀딩스의 제일 중요한 건 가족 지분도 중요하지만 그 직원 주주. 그러니까 직원들 갖고 있는 직원 주주죠. 네. 직원 주주가 중요한데 이 직원 주주들이 이미 그 형제의 난이 일어났을 때 신동미 회장으로의 그 표를 다 던졌기 때문에 뭐 현재 경영권 상으로는 뭐 크게 이슈가 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의 롯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엊그젠가요, 그 신동빈 회장의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새해 들어 사장단에게, 오늘은 제가 좋은 소리 못하겠습니다. 과거의 롯데 버리십시오. 뭐 이런 쓴소리를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지금 롯데 상황이 어떤데 이런 말을 했을까요? 롯데는 크게 사업이 세 가지 축입니다. 유통, 롯데 쇼핑을 중심으로 한 유통과 그다음에 롯데 제과 칠성음료를 시작하는 식음료, 네. 그리고 석유화, 롯데 케미칼은 석유화학인데 롯데는 지금까지 사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반 소비자 중심 내수 위주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인구가 지금 정치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의 성장성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빈 회장은 아마 그 전부터 B2C에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즉 B2B로의 사업 구조 변화를 굉장히 꾀하고 있었어요. 그와 함께 내수보다는 글로벌한 기업의 기업으로 해야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현재 롯데의 구조로는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계를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위기의식을 고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신격호 회장이 경영성사는 예전에 물러났지만 그래도 이제 신동빈 회장의 정말 본격적인 경영이 시작될 텐데 신동빈 회장이 그리는 미래의 롯데는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가지 키워드가 있을 것 같아요. 내수 위주의 탈피, 글로벌한 롯데. 그리고 두 번째는 B2C가 아니라 B2B로 가는 기업을 만들겠다. 왜냐하면 글로벌한 많은 기업들을 보면 B2C보다는 B2B의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B2C 기업들은 호황과
그다음에 호황이 아닐 때와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네. B2B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해서 이쪽 길을 택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전에 호텔 롯데 이야기를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롯데가 사활을 거는 게 지금 호텔 롯데의 상장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호텔 롯데 상장이 가져올 변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호텔 롯데 상장은 두 가지 의미가 일단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도 논의하고 있었지만 롯데가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에 대한 네. 논란. 이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호텔 롯데를 일본 롯데홀딩스 완전히 단절을 시켜야 됩니다. 현재 97%가 일본 롯데홀딩스가 가지고 있는데 상장을 하면 그 지분이 40%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고 2015년 12월에 IR팀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영비리 민주전 특혜 이런 걸로 인해서 구속되면서 이 타스크가 해체됐어요. 네. 이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아마 면세점 특허청 심사라든지 이런 몇 가지가 해결돼야만이 상장이 가능한데 요번 10월 달에 네. 다시 타스크를 만들었죠.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올해는 본격적으로 호텔 롯데 상장을 아마 준비할 것 같습니다. 네. 껌을 팔아서 세계 5위까지 오른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한국 현대사를 상징하는 분이 아닐까. 한국 현대사의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이분의 삶을 보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과 암이 다 존재한 그 존재였습니다. 신격고 롯데 창업주 별세한 소식과 함께 앞으로 롯데의 과제들 살펴봤습니다. 박종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